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뜻밖의 박선원 의원이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해 주진우 의원이 맞받아치는 양상으로 주진우 청문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질의가 끝나고 나서 주진우 의원이 아까 전에 박선원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 급성 간염 저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 네. 이 청문회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네. 제 입장에서 뭐 왜 끝나는 거냐? 오늘의 청문회는 김민석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프레임이 딴 데로 가버렸어. 네, 네. 본인이 거기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이 들면서 네. 삿대질하면서 그거 내 아프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질병을 알게 돼서 지금까지 치료와 약을 먹고 있는데 남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난 그거 얘기한 거 아닌데? 누가 당신이라고 했어 뭐 이런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렇게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박선원 의원이 던져놓은 덫에 주진우 의원이 그냥 확 들어와 버렸어요. 네, 네. 네. 그 또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네. 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사과할 생각 1도 없다. 아 그렇죠. 뭐 그거 누구라고 지칭한 적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급성 간염이라는 게 뭐 A형 간염이 굉장히 막 수치가 1000 넘어가고 막 이러죠. 갑자기 쓰러지고 1000 넘어가고 이런 건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정답이 있어요. 금방 회복도 돼요. 치료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나중에 박선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하죠. 치료하고 다시 신체 검사 받고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거의 19, 20살 때 신체 검사에 급성 간염이 나올 정도면은 한참 팔팔하고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 군대를 뺄 정도면은 아주 위독한. 그 위험했을 때나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의심이 되고 재산 증식도 사실 70억을 신고했지만 공시지가로 한다면 실제 거래로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될 정도일 텐데 이 검사했고 변호사했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증식했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증여세도 대리했는데 네, 네. 그거 한 거 맞다라고 했으면 영수증 있었으면 아주 득달같이 공개했을 텐데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로는 다 냈다. 증빙을 입증을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대습상속이라고 그러죠. 대습증여. 네. 한 세대를 건너뛰는 거를 대를 이어서 이제 네. 한다는 건데 그러면 30%또 가산이 되거든요. 대신 네. 내주면. 네. 그러면 대신 내줬으면 7억 8천 같으면 한 30% 가산까지 있으니까 네. 한 뭐 11억 12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네. 금액이. 그럼 그걸 증빙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쵸. 할아버지가 냈으면 할아버지가 증빙이 있을 거고 네. 여기 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이제 증빙이 있을 건데 네. 그 증빙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 증빙을 했다라고 입으로만. 자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증빙을 이제 증언으로. 네. 간염 때문에 현재까지도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으면 진료 기록 제출해라. 김민석 의원도 뭐죠? 그거 출국. 네. 그거 다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출입국. 네. 기록. 본인은 이제 네. 개인 자료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그 선거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칭화대를 갔다 올 수 있느냐 네, 그렇죠. 했는데 곧바로 증빙을 본인 했잖아요. 스스로가 이제 네. 일단을 했고 두 가지 짚고 싶은데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면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입니다. 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주진우 청문회 맞는데. 하지만 진짜 급성 간염으로 군 면제라는 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은 그거 다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상해요. 급성 간염 증세를 계속 너무 구려, 지금까지 진짜. 좀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보다 이렇게 네. 키 크고 네. 정상적인 사법고시 공부할 정도의 열정과 체력이 있는 사람이 군대를 못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팠으면 진료 기록으로 증빙하면 되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입으로만 얘기하니까. 사실 이건 이제 윤석열 때도 나왔던 거죠. 부동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동시 증명하라고 당구 요즘- 500씨는 부동시. 요즘 청년들 이 하도 휴대폰 많이 봐서 저도 그렇고 이거 초점 잘 안 맞고 네. 이런 거 많을 텐데. 그게 부동시예요. 초점 잘 안 맞는 원래 게. 그 기본적인 증상이 근데 그거 그 아니에요?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을 텐데 휴대폰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제가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챗 GPT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급성 간염은 군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와우. 아 그래요? 그래. 어. 다만 상태에 따라서 뭐 현역 복무 보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만성 간염이나 간 경화 이 정도 또는 이렇게 되면은 사회 복무 요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성 간염이나 간 경화도 사회 복무 요원으로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봐봐요, 진짜 파묘해봐. 그 사회복무요원이 아무리 빡세도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빡세지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참나. 그 사실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얘기했는데 어떤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주진우 의원이 결국은 최혜병에도 걸려 있고 네. 내란 특검에도 걸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선봉장으로 나왔다.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되치기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대를 맸다는 건 여기서 세게 나와서 자기가 빌드업을 해놓고 자기가 수사받을 때 나에 대한 탄압이다. 요거죠?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네. 아니 근데 자기가 또 이걸 탄압이 수사 받을 걸 탄압이다 떠나서 제가 또 이렇게 세게 공격해 줘야 어떤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집념 그리고 총리를 낙마시키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네. 공격을 하는 거죠. 일단은 뭐 표결상으로는 낙마할 가능성은 없고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주진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심지어 위원장이 정무위원장이 이종배인데도 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네. 개회식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어쨌든 특검은 새 특검이 이제 각자 스텝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밟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사람도 최초로 파견을 해서 네.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예보, 한국거래소 네. 예, 직원도 또 파견을 시켜서 또 이제 의지 좀 들여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 아크로비스타 여건물 뭐 잡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법률 구조공단이라고 정부 거 건물 예, 그 통째로 압수수색하기 너무 편하겠다. 걸어서 가면 되잖아요. 예, 예, 예. 100m 딱 100m. 네. 네.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서 길 건너 잡아오는 바로 네. 지킬 수 있는 특검의 지금까지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용현이 사실은 풀려날까봐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왜냐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7월 초, 그러니까 특검부가 구성되기도 전이었으니까요, 임명되기도 전이었으니까요. 막 그러면서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어쨌든 김용현을 하루도 빛을 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조은석 특검이 직접 손수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본인이 직접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서 조은석 특검의 결기를 봤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의 연선 기수가 19기인가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윤석열은 23기입니다. 아, 후배구나. 진짜 말해요. 아유, 그리고 이재명 구수하는 바람이 그렇게 됐죠? 예,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18기입니다. 아. 예, 이재명 대통령 18기. 그리고 윤석열은 23기이기 때문에 네. 조은석 특검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가 검찰 출신이고 내가 너보다 사기수 선배야라고 할 정도면은 뭐 윤석열이 보이겠습니까? 뭐야? 그치. 네, 근데 이제 지금 검찰 내에서는 아직도 특검 말고 검찰 내, 특히 윤석열을 담당하는 검찰 내에서는 아직도 윤석열을 좀 뭐랄까 감싸거나 좀 추앙하는 그런 면면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증거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추가 기소를 당할 수가 있는 수사를 했으면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전혀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속 수사해야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또 여기도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김용현이 구속영장 신문에 25일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굳이 미룰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굳이 미룰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또 그 재판부가 한상진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눈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는 스탠스라도 취할까 이런 입장이라면 저는 오케이지만 굳이 미룰 필요가 있나라는 의심은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기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 줘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그 재판부가 기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 이거 좀 끌고 싶어. 끌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럴 때는 무조건 기피 신청 한번 넣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소송 지연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받아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정말 기피를 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무슨 관계가 있다던가 저 재판부랑 나랑의 어떤 그런 게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닌데 네.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 진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받아줄 이유가 없죠. 요 기간에 이제 그들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게 위헌적이다. 특검이 이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원도 안 꾸렸는데 네. 그래서 모욕적인 말도 했잖아요. 당신 특검 맞아 일종의 그 질문도 한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황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한테 이제 그런 일도 했는데 여기서 정말 그 김용민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그 해안을 볼 수 있는 거죠. 임명하고 원래 준비 기간 2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자꾸 주장하는 건 20일 지나서 구속영장을 새로 치든 뭔가 기소를 하든 네. 그 다음에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간 내로 법률을 바꿔서 되는 네, 걸로. 기간 내에도 요 수사할 때도 할 있는, 수 있다. 네. 준비 네. 기간 내도 할 수 수 있다. 있는 이게 이제 그거로, 신의 한 수인 거잖아요. 조항을 넣었는데 이제 그거를 적극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특검에게 달린 결정이었거든요. 네. 사실 왜냐면
혼자 단독으로 기록을 다 검토해서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그 정도 이제 고위직에서는 직접 기록을 다 일일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된 서류만 보고서 형식의 서류만 보는 건데 이거는 조은석 특검이 죽었어. 너네 뒤졌어 하면서 이제 보여주겠다. 너네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를 갈고 했던 거로 보여지죠. 그랬더니 이제 와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위헌이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들은 특검 법부터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근데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장관 조건부 보석 항고를 기각했다. 라고 조금 전에 3분 전에 속보?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네. 아 그렇죠. 보석에 대해서 기각했다. 항고를 아, 기각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보석도 이제 날아간 거죠. 예. 근데 김용현의 항고를 기각한 거기 때문에 김용현은 안 나간다 그런 거였거든요. 네. 김용현은 안 나간다. 이렇게 추가 기소할지 모르고 안 나간다고 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김용현이 그때 그거를 받았으면은 네. 벌써 지금 밖에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자발찌 차고. 맞아요. 조은석 특검이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맞아요. 전자발찌는 아마 안 찼을 거예요. 전자발찌 조건 없었어요. 아, 네, 그래요? 전자발찌를 아. 채워야 된다는 네. 의견이 올라갔죠. 그렇구나. 전자발찌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김용현은 지금 자유의 몸으로 지금 나와 네. 있었을 거예요. 전자발찌 채우고 싶은 건 본인의 마음인 거죠, 그냥. 저는 다 채우고 싶어요. 윤석열부터 비롯해가지고 다 채우고 싶어. 진짜. 발찌 채울 필요 없이 그냥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어쨌든 적절한 시점에서 특검이 움직여서 체포를 하겠죠? 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수사 해야죠. 구속이 네. 하루빨리 구속이 되어야 네. 조금이라도 지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맨날 윤석열이 뭐 나 저 사람들 보게 좀 길 좀 비켜라. 이게 뭡니까? 근데 속도로 보니까 이제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내란 특검은 앞에 쪽을 다 불러서 다시 아주 차곡차곡 견고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부른다 이건데 최혜병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잖아요. 네네네. 사안 자체가 복잡하진 않잖아요. 네네. 내라는 등장인물이 워낙 많기도 하고. 거기는 그리고 또 금검찰이 이제 문제지 재판부는 어쨌든 무죄를 내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들도 합류가 돼 있는 걸로 좀. 네, 그래서 최혜병 건으로 먼저 윤이 체포가 될 수도 있겠다. 다시 네.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유닛 최혜병 건을 많이 들어가면 우리 주진우 의원도 준비하셔야겠네요. 아, 준비해야죠. 왜냐면 여러 주진우 가지로. 의원 여기 네. 비서관일 때 네. 네. 84초인가요? 연루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나갔던 이시원 네. 여기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00에 7070 44초. 네. 네. 근데 800에 7070을 그 원희룡 장관한테 했을 때 제가 들은 걸로는 그 수행 비서가 받았습니다. 비서관이 옆에서 비서관이 받았어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윤이 걸은 걸로 지금 거의 이렇게 좁혀져 있는데 네. 아마 뭐 그건 특검해 보면 금방 나오겠죠. 네.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걸 비서관한테 걸었을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딱 그 지인들한테 듣고 아 이거 100% 윤이다. 뭐냐면 원하고 직접적인 교시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습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 번 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비서관한테 해서 간접적으로 한 쿠션 해서 통화를 하는 이런 패턴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하는데 뭐하러 비서관한테 해요? 전화를. 그냥 하면 되지. 일반적인 얘기를 예를 들어 다른 장관이나 다른 수석이 할 때 뭐하러 그걸 쿠션 먹여서 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